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을 세 종류로 구분하시오. 왜 세 종류로 구분해요, 직선을? 직선은 크게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데요? 첫 번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X축의 평행인 직선. 두 번째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X축의 수직인 직선 혹은 Y축의 평행인 직선. 똑같은 말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X축의 수직이지도 평행하지도 않은 직선인데 존나 불편하지 이름이. X축의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지 안 불편하냐?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사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사선은 슬로프 라인이라는 얘기예요. 경사가 있는 형태의 직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경사 없어요 선생님? 야 이게 무슨 경사야 막 벽이지. 선생님 경사 없어요? 이게 무슨 경사의 바닥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분이 명확히 되죠? 그러니까 쟤를 사선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죠? 괜찮죠? 예. 그리고 세 가지로 얘기할 건데 1번에다가 뭘 먼저 쓸 거냐면 X축에 수직인 직선을 먼저 쓸 거예요. 2번은 X축에 평행인 직선을 쓸 거고요. 평행인 직선.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정말로 그런 게 떠올라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선이라고 쓸 건데 X축의 평행도 수직도 아닌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자,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왜 먼저 언급을 하냐면 어차피 뒤에 가면 우리가 뭘 배워요? 함수를 배우잖아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함수가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니냐면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런 거거든요. X는 2 이런 직선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X좌표가 다 2예요. Y좌표는 다 각자 다르죠. 그럼 하나의 X에 대해서 Y 몇 개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죠. 하나의 X에 대해서 Y가 하나가 있어야만 함수가 되는 건데 무수히 많으니까 함수가 아닌 거죠. 이해됐니? 그리고 X축의 평행인 직선은 이렇게 생겼지. Y는 2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얘는 함수가 맞긴 맞아. 그런데 무슨 함수라고 부르는 애냐면 상수함수라고 부르는 애야. 뭐라고? 상수함수. 상수란 얘기는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상수가 영어로 뭐냐면 constant예요. 근데 constantly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예, 그냥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변하지 않는, 불변해.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수함수는 y값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함수라는 명칭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선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직선이다. 맞는 말입니다. 직선은 1차 함수이다. 처음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직선은 1차 함수이다 하면 안 됩니다. 직선 중에는 아예 함수가 아닌 것도 있고 1차 함수가 아닌 상수 함수도 있으니까 직선은 1차 함수 아니에요? 그럼 처음 맞는다고. 알았어? 1차 함수는 직선 아니에요? 맞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다른지 모르면 논리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 놀리고 있거나. 괜찮죠? 네. 맞잖아. 나는 학생입니다. 맞잖아. 학생은 나입니다. 뭔 소리야. 그죠? 네, 됐죠? 넘어가 되겠니? 한 가지만 추가로. 얘는 기울기가 없습니다.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가 정말 없다고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없다 혹은 정의할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기울기가 0입니다. 얘는 0이 아닌 기울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죠. 기울기가 없는 직선, 기울기가 0인 직선, 기울기가 0이 아닌 기울기가 존재하는 직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선은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직선의 결정 조건입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결정은 뭐예요?
하나로 줄이시는 거. 그렇죠. only one의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선, 여기에 해당하는 직선 딱 한 개밖에 없는데 라는 말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얘기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뭐예요? 야, 중1 때 배우지 않냐? 직선의 결정 조건? 서로 다른 두 점? 안 배웠어? 야, 근데 서로 다른 두 점에 서로 다른 빼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두 점이면 그냥 다르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같으면 한 점이라고 불러야지. 니네 처음에 내가 점이 뭐라고 했어? 위치. 서로 같은 두 위치. 말이 되는 소리야? 서로 같은 두 나. 뭐 이런 거예요. 서로 같은 새, 나. 뭐 이런 거라고. 이게 뭐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다는 걸 인지를 못할까봐 교육과정에서는 굳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냥 두 점이라고만 써도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제가 그냥 강조하는 느낌으로 썼는데 얘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두 점이 정해지면 직선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한 점을 지난 직선은 이렇게 졸라 많잖아. 사실 무수히 많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여기도 지나야 되는데? 라고 하면 얘밖에 없잖아.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직선을 결정할 수 있는데 한 점과 방향이 있으면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인가. 그런데 방향을 우리가 재려고 해보면 방향은 각도의 개념이잖아요. 야, 직선을 얘기하는데 동동남쪽으로 뭐 이지도 할 거야? 북북서쪽으로 뭐 이럴 거야? 아니잖아. 엄밀하게 막 각도에 따라서 세밀하게 변하겠지. 그럼 그 각도에 대한 언급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걸 대체해주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누구냐면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있어도 직선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기울기 얘기를 하려면 하나의 직선이 탈락하지. 누가? 기울기가 없는 직선인 1번 직선이 탈락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논할 때는 직선이 하나 탈락한 상태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진짜 막 블랙라벨 요 정도 가면 그런 걸로 문제 만들어놔서 그거 구분 못하는 애들 틀리게 만들어 놉니다. 알겠죠? 네. 미리부터 알고 계세요. 자, 기울기의 정의를 써봐라. 기울기의 정의는 뭡니까?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이거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기울기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별로긴 합니다. 왜냐면 기울어진 정도? 이런 느낌으로 와닿잖아요. 기울기라고 하니까. 기울기에 이제 영미판 교과서에서 기울기의 어원 이렇게 원어를 찾아보면 그레디언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죠? 예. 그게 실제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에 민감한 정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x를 이만큼 키웠는데 y 요만큼밖에 안 커지잖아. 마치 니네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성적은 요만큼밖에 안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 얘는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가 둔감한 거죠. 그런데 이런 애가 있어요. 그럼 x를 요만큼밖에 변화를 안 시켰는데 y가 이렇게 크게 변하잖아요. 맞아요? 이건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가 민감한 거죠. 나중에 수학 가서 배우는 미적분의 개념도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의 실제 의미는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민감도를 측정한 척도예요. 너무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포기할까봐 그냥 기울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울기라는 것은 제가 앞으로 기울기를
지금도 사실 쓰고 있지만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방정식의 근 중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델타 아시죠? 이 델타의 대문자가 얘입니다. 직각삼각형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기울기를 잴 때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재니까 아주 편리하죠. 그죠? 얘를 기울기로 표현하면 아주 편리할 것 같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기울기를 저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는 직선에 기울어진 정도라기보다는 원래는 x의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의 비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A란 점이 x1, y1이었고 B란 점이 x2, y2라고 하면 이때 델타 AB, A와 B 사이의 기울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2-x1 분의 y2-y1이죠. 이건 무슨 관점이냐면 B가 나중점이라는 관점이에요. 나중점에서 처음 점을 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x1-x2 분의 y1-y2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가 나중점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의미가 동일하잖아요. 분모분자의 부호가 동시에 바뀌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섞으면 안 돼요. 당연히 섞으면 안 되죠. x좌표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놓고 y좌표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이런 짓을 안 하겠죠. 섞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항상 일정한 이유가 뭐냐? 이런 건데요. 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알았죠? 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직선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기울기를 구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거나 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내가 이 점하고 이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괜찮습니까? 그죠? 네. 다른 점 가지고 이러한 직각삼각형 가지고 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람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면 이런 거 가지고 구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이해되죠? 네. 이때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은 모두 무엇입니까? 모두 무엇이에요? 닮음입니다. 그러면 밑변의 길이에 대한 높이의 길이의 비가 다 동일하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각도도 전부 동일하죠. 아까 제가 기울기는 방향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죠. 각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기울기로 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 즉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일정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변화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게 좀 좋죠. 예측하기 좀 편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선의 특성을 따르는 걸 linearity, 그러니까 선형성이라고 하는데, 많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이 나오는 제품이다. 예를 청소기다. 내가 청소기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누른다라고 하면 1단에 비해서 2단의 출력이 2배, 3단은 3배, 4단 4배일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실제 그렇게 구현하려고 만듭니다. 실제 그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래서 2단 눌렀는데 10배 막 이러면 당황스럽잖아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잠깐 옷에 먼지 좀 해볼까 해서 1단 너무 약한 거 같아서 2단 누르는데 갑자기 옷이 막 빨려 들어가고 있어. 좀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 그런 얘기고. 자, 3번에 제외된 X축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얘를 말하고 싶은 거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게 포인트예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X는 X1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에 어떤 점을 잡아도 A가 X1, Y1이라면 B는 똑같이 X1, Y2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때 기울기를 구하려고 시도해보면 X1-X1분의 Y2-Y1이 되기 때문에 뭐가요? 분모가 0이 돼버려서 정의할 수가 없죠. 수학에서 분모가 0인 상황은 다룹니까? 다루지 않습니까?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X축에 얘는 Y축의 수직이라고 했으니 얘에 따라서 가줄게요. 네. Y축의 수직인 직선, X축의 평행인 직선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래서 Y는 Y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A가 X1, Y1이다 이러면 B는 X2, Y1이 되는 거죠. 이때 A,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X2-X1 분의 Y1-Y1이 되어서 0이 된다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항상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친구들?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죠? 별로 그런 표정은 아닙니다만. 제가 설명한 걸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알겠죠? 제가 이제 개념책은 매우 얇지만 설명하는 양은 결코 적지가 않거든요. 잘 들으세요. 알겠죠? 네. 개념서 집에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면 제가 한 얘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안 한 얘기 거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두꺼운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한 얘기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기울기가 m이고 직선을, 그러니까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많이 마주합니다. 기울기가 3이고 2,1 지난다. 그러면 직선 어떻게 구합니까? y는 3x라고 일단 좀 씨부리죠. 1을 딱 넣어봐요. 그럼 6인데? 1 되려면 5 빼야 되는데, 이거구만. 이렇게 하자. 맞아, 안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제가 예제를 바꿔볼게요. 기울기가 2-√7이고 점은 1 플러스 루트 5, 3-루트 13을 지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y는 2-루트 7 x. 자, 이제 저희가 뭘 적으면 돼요? 빨리 누가 불러줘요?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비읍 시옷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기울기나 좌표가 예쁘게 주어졌을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어거지로 쓸 수 있긴 한데 딱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봐봐. 결론보다 먼저 사실상 직선의 방정식은 자취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내가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 볼게. 별것도 아니야. 자, 잘 봐. 직선 위에 임의의 한 점을 잡는 게 먼저였죠. P, X, Y라고 하겠습니다. 됐나 친구들? 자, 직선의 특징은 뭐가 일정합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건 무엇일 것이다? m일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x1 분의 y-y1은 뭐여야 한다고요? m이어야 한다고요. 따라서 y-y1은 m 곱하기 x-x1이다 라는 식을 얻고요. 여러분들 이 식에 관심 없는 이유는 그냥 기울기 x 쓴 다음에 점 대입해서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얘가 생각보다 꽤 쓸만하기 때문에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m에 관한 항등의 관점에서 얘를 쳐다보면 뭘 또 할 수 있죠? m에 관계없이 뭘 지난다? x1, y1을 지난다는 사실이 보이죠. 그러니까 m으로 묶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지나가는 정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얘는 m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그 점은 여전히 지나는 상태로 변하려면 뭐 하고 있는 애예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어차피 여러분에게 직선을 물어보면 상황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정점을 중심으로 뱅글뱅글 회전하거나 두 번째 기울기가 정해진 상태로 질질질 끌려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둘 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아닌 것도 가끔 출제에 되는데 고3 평가원 수능 모의고사 뭐 21번, 30번 뭐 이런 데서 진짜 한 10년 주기로 한두 번씩 뭐 그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알겠죠? 넘어가도 되겠니? 그리고 얘를 기울기 절편꼴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 이렇게 부르는 놈도 있어요. 왜냐면 지가 배워보니까 2차함수의 표준형은 그림 그릴 때 유리했거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도 그림 그릴 때 유리하니까 표준형을 부르면 안 되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야 그런 명칭을 획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든 2차 함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획득한 거예요. 일반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울기 절편꼴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오늘 7번까지만 하고 마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친구들 듣고 있나? 예. 듣고 있어? 어떻게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되죠? 야, 방금 위에서 배웠잖아. 야, 지금 두 개의 점이 있으면 뭘 구할 수 있어?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기울기를 구해야겠다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니, 왜요, 선생님? 기울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x와 x1과 x2가 같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x는 x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해하겠니? 기울기를 논하려면 어떤 때만 논할 수 있어요?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만 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울기는 x2-x1 분의 y2-y1이죠. 여기까지 됐니? 그럼 직선은 y-y1은 기울기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이건 점이 하나 더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y-y2는 x2 x1분의 y2 곱하기 x x2라고 적어도 됩니다. 즉 둘 중에 어떤 점을 사용해서 직선을 완성하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사용하려면 항상 뭘 먼저 확인해야 되냐면 기울기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있겠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틀리게 돼요. 특정 문제에서. 아시겠습니까? 다음,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형태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절편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봐봐.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기울기가 없는 경우는 y절편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y절편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아닌데 기울기가 무조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 뭐 나와요? 기울기 뭐 나와?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y절편 b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 모양을 양변을 a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a분의 y, 아니 b, 죄송합니다.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얘를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예쁜 모양이 됩니다. 괜찮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죠? 자, 이거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겠니, 친구들?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러면 죽는다.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니네한테 x절편이 마3이고 y절편이 2라고 나왔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1 이러면 직선 다 구한 거야.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모양을 반드시 기울기 절편꼴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를 기억한다고 하면 뭘 좀 기억하면 좋겠냐면 여기가 꼭 뭐 해야 된다? 플러스 해야 된다. 여기가 꼭 뭐 해야 된다? 1이어야 된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 외우면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 써있는데 x절편 3이고 y절편 2다 이렇게 병신 같은 짓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개념 시험 본다고 했으니까 준비해 오세요. 그 다음에 오답 덜 된 것도 금요일 날 좀 시간 남으면 볼게요. 네, 없습니다.